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디스인플레이션과 침체, 그리고 경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요. 지난달 발표된 피치 물가 지수만 봐도 3%대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금리 인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반대로 연준은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경계선 사이에 있어요. 자, 경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주식에 좋고,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주식에 나쁘고,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주식에 좋고,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주식에 나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론과 유튜브 애들이 떠드는 것을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의 효과는요, 지연되어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오늘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상을 하면 그 여파가 빠르면 6개월에서 12개월, 늦으면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의 고금리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이전의 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내년의 경기는 지금의 고금리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것은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경기 침체가 되면 악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준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이 너무 걱정돼서 선제적 대처를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연준은 항상 한 발 늦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날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연준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죠? 선행 인플레이션이나 선행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 인플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말하면서 말이죠. 제가 경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뭐뭐가 되면 뭐뭐가 되면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으니까 침체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침체가 왔나요? 아니죠.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처음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뭐예요?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악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도요. 금리 인하가 되면 무조건 호재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의 속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속도가 뭐냐? 경제가 망가진 다음에 인하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빨리 내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적 대처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연준이 과연 그런 걸 할 실력이 되냐? 여기에 의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천천히 되면 시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금방 행복하고 우상향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분석해서 적절히 인하한다면 호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내년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속도입니다. 속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이미 경기가 둔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하겠죠. 문제는 단기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일부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매크로를 가지고 이 미디어나 유튜브 애들은 단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그로를 끌죠. 왜? 조회수 장사를 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보는 거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황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